은주는 새벽 내내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힘들다던 얼굴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손에 감싸쥐었습니다. 차가 목을 덮어줘도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힘들다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생각이 정리되자 은주는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겠다고 말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마련한 유일한 보금자리였기에 결정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사진 액자와 가구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미안해 당신. 은주는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 조건도 빠르게 맞춰졌습니다. 중개인은 밝은 얼굴로 서류를 정리해 은주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음속에서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쉰 뒤 서명을 마쳤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긴 세월을 함께한 집이 그녀의 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날 은주는 상자를 하나하나 채우며 오래된 기억을 마음에 접었습니다. 특히 사진첩을 붙잡고 있던 순간 그녀는 오랜 시간을 떠올리며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 작은 독백이 흘렀습니다. 모든 짐이 빠진 집은 낯설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남은 자국들이 그동안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었죠. 은주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본 뒤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오래된 추억이 접히는 듯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송금 화면을 열어 아들 부부에게 집값 일부를 보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독이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희만 잘 살면 된 거야. 은주는 느린 걸음으로 새로운 단계로 향했습니다. 집을 떠난 뒤 일주일이 지나자 은주는 새로운 전셋집에서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오고 바람도 부드럽게 들어와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은주는 아들 부부가 보낸 메시지를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 부부는 근황을 자주 보내왔습니다. 도연은 일이 안정됐다고 말했고 서영은 아이가 새로운 학원에 잘 다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주는 그 소식을 읽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도움이 된 거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를 보고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는 과자를 챙기고 옷깃을 단정히 고치며 가벼운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는 은주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손주와 함께한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잔을 들며 은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되새겼습니다. 새 집의 낯섦도 그날만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지내면 좋겠네. 은주는 작은 독백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산책을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듯 말했다가 말 끝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잠시나마 은주의 하루는 평온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셋집에 익숙해질 무렵 은주는 아들 부부의 연락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레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바쁘겠지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도연의 메시지는 짧게 답하는 수준이 되었고 서영은 만남을 미루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그 변화 속에 담긴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손주 사진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화면 속 웃음이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결국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잘 지내니? 시간 되면 얼굴 좀 보자. 보내고 난 뒤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한 답장은 단 2문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그 문장을 읽는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서늘한 쓸쓸함이 길게 따라붙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 집의 따뜻한 분위기도 이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2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잠시 뒤 은주는 천천히 이불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은주의 저녁은 쓸쓸한 기류 속에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식사 약속을 기다리던 은주는 며칠 전부터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영이 좋아하는 나물과 도연이 즐겨 먹던 생선도 싱싱한 것으로 사두었죠. 하지만 약속 하루 전 일정이 어렵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러네 독백은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이틀 후 다시 약속이 잡혔지만 그마저도 당일 오전에 취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실망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눌렀습니다. 준비해둔 음식은 다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리하는 손길은 잔잔했지만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은주는 작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씁쓸한 감정이 싱크대 위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지 않은 자리에는 차가운 고요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적막한 공간 속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에게 걸려온 안부 전화에서 은주는 애써 밝은 톤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의 어깨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독백이 허공으로 금방 흩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도 아들 부부에게서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휴대폰은 늘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달력에 적어둔 약속 날짜를 조용히 지웠습니다. 적금만 남은 종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축 처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속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지? 은주는 진심이 섞인 독백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감각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주는 관계가 어딘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실감했습니다.
은주는 며칠 만에 아들 집을 방문하기 위해 작은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리는 작은 말소리가 그녀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는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안은 정돈돼 있었고 손주는 장난감을 품에 안고 졸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도연과 서영은 거실에 앉아 은주와 마주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딘가 낯설게 단단해져 있었어요. 은주는 그 느낌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바쁜가 보네. 얼굴 보기 어렵더라. 말끝에 묘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도연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집 팔아서 도와준 건 고마운데 우리 입장에선 좀 부담돼.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은주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서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마음은 감사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결정이 너무 빨라서 저희도 당황했고 앞으로는 저희 생활에 너무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서서히 쪼여오는 듯 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멍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손주가 졸린 눈으로 은주에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릴 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 도연의 목소리는 다정하려 노력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이 자리를 잃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움직임은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손바닥이 차갑게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마음속에서 조용한 독백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문까지 배웅했지만 그 미소는 은주의 눈에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은주는 무겁고 텅 빈 마음을 품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했던 거리도 그날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천천히 내려앉는 듯했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날은 그녀의 마음에 선명한 균열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코트를 벗을 힘도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은 그녀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어요. 방금 전 아들 부부의 말을 떠올리자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간 은주는 물을 따라 마셨지만 물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약하게 떨렸어요.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도와준 게 왜 부담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빨랐다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독백이어서 목소리에 자연스레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했던 날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자식이 어려우니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잠시 뒤 그녀는 앨범을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도연의 어릴 때 모습, 가족여행 사진, 손주가 태어난 날의 기록들이 조용히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따뜻했지만 현실의 거리감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은주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기며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집을 팔던 날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의 손떨림까지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잘한 선택이었다고 믿었는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실망과 허탈함이 마음속에서 뒤섞여 잔잔한 파도처럼 흔들렸어요. 은주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커튼을 조금 닫았습니다. 공간은 금세 어둑해졌고 안락했던 거실이 이날따라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잠시 후 은주는 핸드폰을 들어 아들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춘 채 그대로 내려앉았어요. 지금은 아니겠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마음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천천히 그러나 깊게 번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속 상처가 계속 떠올랐고 조용한 방 안에 그녀의 숨소리만 흐릿하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은주는 한동안 뒤척이며 아들 부부의 말이 남긴 파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은주는 아들 부부에게서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며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 한쪽의 무거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도 생각은 계속 도연과 서영에게 머물렀어요. 점심 무렵 은주는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잎을 닫고 책장에 꽂힌 앨범을 다시 제자리에 넣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멈출 때마다 아들 부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관여하지 말아달라. 그 표현이 특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은주는 가까운 동네 공원을 찾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들었지만 산책은 마음을 달래기엔 부족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을 모은 채 먼 곳을 바라보던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지나쳤던 걸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꺼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낯선 부동산 관리 사무소였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안내문과 함께 집 매매 신고 처리 관련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문서 내용을 읽자 아들 부부 명의로 진행된 사소한 변경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었지만 은주는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 일이 아니라는 건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독백이었기에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문서 끝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지만 손길은 금방 멈춰 섰어요. 잠시 뒤 은주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열쇠고리, 작은 장식품, 오래 쓴 머그컵 같은 자잘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이전 집에서 보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들은 따뜻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도 멀리 밀려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창밖의 하늘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커튼을 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대면 안 되는 건가? 그 생각은 서늘했지만 어딘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무게가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조명을 켜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은주의 숨소리만 가볍게 울렸습니다. 마음속 관계의 온도가 서서히 식어가는 듯한 느낌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감정의 피로가 몸에도 그대로 묻어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조금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가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은주는 손전화기를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연락 기록을 살펴보며 손끝이 잠시 멈추었어요. 도영과 서영의 이름 옆에 오래된 날짜가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어제 정리하던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열쇠고리, 이전 집에서 쓰던 메모지, 그리고 도장이 찍힌 서류 사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물건들은 한때 은주의 선택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자를 닫은 은주는 잠시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챙겨야겠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기대받으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자리를 단단히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천천히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고 싶은 일들을 간단히 적기 시작했어요. 취미로 배우려 했던 공예, 조금 미뤄뒀던 건강관리, 가까운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자는 계획 등이 줄줄이 적혔습니다. 글을 적을수록 마음 한켠의 상처가 아주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뒤 은주는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어 내려가며 그녀는 주변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어제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작은 꽃가게와 새로 생긴 카페가 마음을 환기시키듯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자 마음속의 소용돌이가 조금은 잦아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잠시 고민한 끝에 손전화기를 열고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할 시간 가질게. 너희도 잘 지내. 문장은 담담했고 억지로 밝히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떨림과 함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내고 난 뒤 그녀는 조용히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실내로 들어왔고 커튼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그 바람을 가만히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혼자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고 살아갈 힘이 조금은 생긴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